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오늘 주제 가기 전에 잠깐 하나 얘기하겠는데요. 갑자기 훅 들어오네. 깜짝 놀랐네. 아주 미리 좀 사인을 좀 해주시죠. 어색하게. 네. 훅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지난주에 제가 이혼 조정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냥 일반 분이 아니라 2019년부터 소송, 상가 소송 하시고 이혼 기각하고 그다음에 진짜 간디님이 조언하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상가녀 떼내고 이혼 남편하고 이혼도 해주지 말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그렇죠. 방식으로 이혼하라. 그렇죠. 이 이혼할 말이 때라도. 약간 표제잖아요. 표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정말 2019년부터 거의 한 3년간 그대로 실행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상가 소송 했다가 상가 소송에서 상가녀 떼어냈는데 상가녀가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심까지 했고 그다음 그 다음에 남편이 막 발악하면서 이혼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혼 소송 기각시키고 또 남편이 항소했어요. 항소도 기각시켰어요. 그래서 이혼이 안 됐어요. 그 남편 근데 이제 회복은 안 된 거예요. 회복은 안 되고 남편이 막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래갖고 이제 별거를 했는데 별거 하는 동안 이분이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완전 해피엔딩인 거예요. 그렇지, 사업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러네. 막 직원을 막 많이 거느리고 돈도 많이 벌게 돼가지고 이제 내가 이혼하겠다.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셨더라고. 새로운 남자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남편한테 이혼 조정 신청해가지고 남편한테 이런 조건으로 이혼하자. 그러면 남편이 그냥 이혼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남편 입장에서 이혼하고 싶어서 계속 그랬는데. 근데 상간녀는 이미 다 이겨놓고 하셨네, 상관님. 다 이겨놓고 근데 상간녀랑 남편은 떨어졌고 헤어졌고 그 여자는 뭐 다른 남자랑 지금 만났대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남편만 완전 지금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된 상태에서 여자도 아내분도 그러니까. 이혼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좋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주창하는 게 그래서 그렇지. 이게 진짜 전형적인 사례다. 그렇죠. 이혼도 기각시키면서 그들을 끊어놓고 그쵸. 나는 돈을 잘 벌 때 해필 또 남자가 등장했네, 혜성같이. 근데 그 인간은 또 잘 봐야 돼. 이거 재혼했기 때문에 또 세 번 이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 결혼을 만약에 안 하셨으면 아직까지 그 새로 등장한 남자친구가 신중하게 얼마나 이 많은 소송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한 번쯤 저를 한번 모시고 저랑 상담을 한번 받으면 제가 한번 진단. 저는 남자 딱 보면 알거든. 저는 뭐 노하고 했지. 저는 딱 보면 압니다. 조금 아까 상담하셨던 분도 지금 결혼 전이신데 저랑 상담을 신청해서 남자친구가 바람을 한번 폈대요. 뭐 자세한 스토리는 연애하는 동안 그분의 프라이버시였으니까 생략하지만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꼭 남자친구를 데려오고 싶은데 가능하겠냐. 데려오십시오. 결혼 앞두고 제가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될지 안 될지. 친정 아빠보다 더 정확하게 봐주는 거예요. 정확하지. 그죠? 아예 친정 아버지가 구별 안 되죠. 어렵죠. 자기 뭐 선배도 한번 이렇게 보게 했는데 구별을 못 한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게 보이거든. 저는 감별법이 있어. 너무 궁금하다. 저는 감별법. 그래서 제가 오시면 일단 두 분이 한 30분 저랑 상담하고 남자친구만 내가 단독으로 30분 하겠다. 1시간만 해보자.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근데 그 어떤 상황에 놓여있지 않은데 대화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몇 가지 포인트가 있지. 감별법이 있습니다. 내가 훅 들어가면서 내가 하는 게 있어. 혹시 또 뭐 남편분이랑 같이 오셔도 됩니다. 남편이 이제 꼬리 내리고 정말 눈물 반성인 경우, 아니 지금 신혼부부도 좋고 뭐 지금 바람을 폈는데 남편이 바짝 엎드린 경우에 가능한 거지. 남편이 뻔뻔한 경우는 뭐 안 오겠죠. 시키는 대로 다 한다 그러면 한번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한번 진단을 하고 내가 다시는 바람 안 피게 따끔 내가 뭐 따끔하게 경고는 할 그 자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만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기대되네요. 자, 일단은 각설하고 자, 오늘의 주제는 자, 이런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불륜이 진짜 끝난 거다. 이 단계를 거쳐야 돼. 이 5단계가 있어. 불륜 5단계. 뭐겠습니까? 5단계. 어렵지. 자, 첫 번째는 멘붕기가 있어. 멘붕 시기야, 이게. 이거는 이제 들키자마자. 이때는 너나 할 거 없이 다 멘붕이 와. 아무리 냉철하고 뭐 내 남편이 뭐 굉장히 뭐 소시오패스고 아니야, 상관없어. 소시오패스라도 멘붕기가 오게 돼 있어. 들키면 순간. 다만 그걸 내색하느냐 안 하느냐 뿐입니다. 그 바람 핀 사람의 단계. 핀 사람의 단계지. 바람 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람에 대처를 하잖아요. 제 매뉴얼대로. 그랬을 때 그 내 바람 핀 내 배우자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느냐. 요 5단계를 거쳐야지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뭐 하나라도 생략되면 조금 의심해봐야 돼. 이거는 단계를 이렇게 세분화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럼요. 늘 새롭지. 새롭게 하소서. 갑자기 종교적인 새롭게 하소서. 이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들키자마자
멘붕. 이제 그걸 확 그냥 이거 가지고 저는 바로 엄포노라고 안 하는데 상간자부터 치라 그러는데 이제 상간자를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멘붕기가 온다. 네. 두 가지로 분류할 때 여기서도 네. 또 두 가지로 갈린다. 멘붕기는 크게 첫 번째는 눈물 반성형이 있고 두 번째는 적반하장형이 있다. 눈물 반성이나 적반하장 의미 두지 마세요. 네. 적반하장형은 그냥 성격이야. 적반하장은 적반하장 성격이 눈물 반성 눈물 성격인데 눈물 반성형은 그래도 양다리형이다. 이혼까지 생각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적반하장형은 이혼까지 염두에 둔 거다. 네. 이거를 가르는 거는 이 사람의 성격도 있지만 상간자의 깊이에 달려 있다. 네. 깊으면은 아무리 성격이 부드럽고 평소에 잘했던 남편도 적반하장 이혼불사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깊지 않으면 눈물 반성, 그리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이런 네.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공통점이지. 뒤로는 늘 상간자를 보호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공통점이야. 네. 내가 아내한테 지금 처맞더라도 뒤로는 상간자, 내가 이렇게 맞고 내가 각서를 쓰고 있지만 그 여자만 보호할 수 있다는 네. 이 생각이 늘 있다라는 네. 거. 그러니까 그걸 딱 간파하셔야 된다.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발광기. 이제 발광기에 들어가. 이거는 네. 이제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이제 상간자를 치기 시작하면 친다는 건 이제 소송을 걸거나 박살내거나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다 했을 경우에 발광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발광도 말이 발광기지 두 가지로 나뉜다. 뭐가 제가 잠깐 약간 이게 학문적으로 좀 약간 뭐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게 칠판이 있었으면 좋겠어. 쫙 하면서 분필로 이 화이트보드 안 됩니다. 분필로 소리 빡빡 내가면서 분필을 가끔 끊어가지고 이렇게 던져가면서 해야 돼. 빡 칠판에 제가 그거 많이 제가 그리고 잘해 그런 거. 자, 두 가지는 발광기. 소극적 발광, 네. 적극적 발광이 있어. 소극적 발광은 뭐냐면 뭐겠습니까? 소극적 발광. 일단 삐치는 거. 그리고 침묵하는 거. 회피하는 거. 네. 이런 게 소극적 발광이에요. 네. 소극적 발광도 발광이 들어가. 요거를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순하구나, 뭐 감정이 없구나 생각하지 마. 엄청 속으로는 지금 막 부글부글 하는데 성격상 또는 아내랑 뭐 성격상도 있고 아내한테 이렇게 쥐어 사는 사람들은 이거 내색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회피형, 침묵형, 삐침형 세 가지가 있다. 이게 출제 빈도 높습니다. 이거 많이. 자, 다음 중 발광기에 소극적 발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삐침, 2번 침묵, 3번 회피, 4번 가출. 가출은 아니에요? 가출이지. 가출은 적극적 발광. 적극적이에요? 적극적 발광으로 들어. 자, 첫 번째 소극적 발광, 두 번째 적극적 발광이. 네. 적극적 발광에는 크게 두 가지다. 가출, 이혼 요구. 이게 적극적 발광. 가출, 이혼 요구. 막 욕하고 폭행하고 이런 것도 적극적 발광이죠. 잘 기억했어요. 자, 요거 저 밑줄 쫙. 밑줄 쫙. 이 형은 편에 밑줄 쫙. 출제를 넣었습니다. 요거 소극적 발광, 적극적 발광. 네. 발광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 네. 발광기가 없는 거는 이상한 거야. 거죠. 그거는 뭔가 안 끝났거나 계속 타격을 안 받은 거야. 네. 그러니까 아내분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거나 또는 둘이 굉장히 공고한 거지. 조금도 뭔가 타격을 안 받은 거예요. 그 소송과 박살이 타격이 안 된 거라고 해석하시면 돼. 발광기가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세 번째가 이제 발광기를 거친 다음에 요것도 비슷한 건데 광분기야. 이건 발광이 최고조로 달하는 광분의 시기. 이거는 언제 그러냐면 상간자를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해서 상간자가 떨어져 나간 거야. 진짜 이별 통보하고 상간자가 떨어져 나갔어. 그때 착각을 하는 게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착각하는 게 아니 쳐냈는데 왜 안 돌아오냐. 안 돌아옵니다. 발광이 극에 달합니다. 그때는 금단 증상. 네. 제가 중독이라 그랬잖아요. 금단 증상이 극에 달해서 가장 발광할 때가 이때다. 다음 중 가장 내 바람핀 남편이 발광할 때가 언제인가? 1번 뭐 들키고 공격했을 때, 2번 상간자 소송 걸었을 때, 네. 3번 상간자가 떨어져 나갔을 네, 때, 네, 네. 4번 뭐 상간자 뭐 하나 또 해서 네. 이렇게 해서 퀴즈가 문제가 나오면 헷갈릴 수 있지. 가장 발광할 때가 언제냐? 상간자 치기 시작할 때 아닙니다. 상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야. 이게 광분기야. 네. 그러니까 발광기는 상간자를 쳤을 때, 네. 소송 걸거나 박살냈을 때는 발광 정도지만 그것도 소극적 발광, 적극적 발광이 있지만 더 광분하는 시기는 상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근데 그때 그냥 왜 안 돌아오냐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이러면서 막 조급해 하시는 분들은 네. 아니라니까 그때가 최고조이더라. 그때 나오는 멘트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멘트는 뭐냐면 걔랑 상관없이 너랑도 안 산다. 두 번째는 걔랑 끝내도 너랑도 안 산다. 요거 멘트를 잘 기억해. 요게 광분기에 나오는 시. 네.
상간자 떨어져 나갔을 때는 의미 두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해도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간자한테 중독된 거고 광분기는 그러구나 광분기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라 광분기를 거치고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하게 중독된 거기 때문에 금단 증상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광분기라고 할지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거다. 이런 멘트들이 나오는 건 진짜 끝난 거야. 상간자. 그 둘이 붙는지 안 붙는지를 계속 보셔야 된다. 그리고 계속 상간남을 쳐내야 된다. 네. 광분 시기에 멈추지 마시라. 그리고 상처받지 마시라. 광분기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처받지 말라. 기다림. 기다려라. 마지막 인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광분기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상간자가 계속 붙지 않는다면 네. 슬픔의 단계, 그리움의 단계, 슬픔기가 들어가지. 체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체념이지. 빅마마의 체념 뭐 이런 거 있어. 체념 이런 거. 체념 단계 들어가지. 체념 단계는 이제 얼굴에서부터 신호가 옵니다. 얼굴이 까매져. 이때부터가 이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약간 방황하면서 네. 페인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페인화될 때를 즐기시라.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야. 페인화돼서 큰일 나. 절대 안 죽어. 바람핀 인간이 죽는 경우 거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까매져. 까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간이 상한 거야. 이제 왜냐면 간이 술 때문에도 상하지만 얼마 전에 저기 박정훈이라고 하는 가수 제가 그 노래 옛날에 참 좋아했거든. 먼 훗날 뭐 이랬어. 박정훈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네. 그분이 간경화로 돌아가셨거든. 나이가 뭐 50대 중후반밖에 안 돼요. 근데 전문 내 돌아가셨는데 술도 안 먹는데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여러 가지가 연루돼가지고 뭐 사기 사건에 연루되고 그래서 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속상한 거야. 김영애라는 배우도 있었잖아요. 그 원로 약간 나이 드신 분. 네. 그분도 무슨 황토 뭐 때문에 뭐 TV에 나오고 막 이러고 잘못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맞아. 그분도 이 암이 악화된 거거든. 이게 마음이 고통받으면은 간이 상해요. 술 때문에도 상하지만 네. 두 가지가 있거든. 네. 얼굴이 까매집니다. 간이 상하면 얼굴이 까매지게 돼 있어. 흑빛이 돼. 이때 얼굴이 너무 밝고 막 혈색이 돌고 이러면 다시 붙은 거예요. 거예요. 그렇지. 의욕 상실에 얼굴 까매지고 이별 노래를 흥얼거려. 그리고 카톡 부사 이젠 안녕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이런 거 올리고 이게 지속되면 잘 되고 있는 거야. 이제 됐다. 이제 광분기보다 좀 낫잖아. 슬픔기가 나를 좀 괴롭히진 않았는데 지 스스로 이제 체념기에 들어간 거지.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체념기 때 다시 붙는 경우가 50~60%에 달했다. 맞아요. 제 15년 통계상. 체념기라고 해서 이 사람이 슬픔기라고 해서 절대 이제 됐다. 네. 이렇게까지 됐는데 안 이때 붙더라고. 이때 그쵸. 마지막 그 희망의 끈을 안 놓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그 상간자한테 계속 SOS를 계속 쳐. 네. 제발 한 번만 열게. 이때쯤 되면 이제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손을 놓거든. 맞아요. 이제 더 이상 상간자를 공격도 안 하고 네. 손을 놓고 한 시기적으로 보면 몇 개월 지난 때니까. 상간자도 그때 흔들려. 네. 그래서 그때 붙어버린 경우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요때 철저하게 뒤를 캐시라. 이 슬픔기. 그러니까 다음 중 철저하게 뒤를 캐야 될 시기는 1번 멘붕기, 2번 발광기, 3번 광분기, 4번 슬픔기. 헷갈리지? 복수 정답 아니야? 복수 정답? 아니야, 슬픔기야. 슬픔기 때가 제일 위험하다. 슬픔기 때는 끊임없이 뒤를 캐야 돼. 왜냐면 슬픔기 때는 내가 좀 여유가 있어, 시간적으로. 네. 왜냐면 상대가 나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괴롭힐 때는 발광기, 광분기 때거든. 슬픔기 때는 날 건드리지 않아. 지 스스로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때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쵸. 그때 뒤를 계속 캐시라. 필요하다면 사람도 붙여라.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예. 다시 붙는 경우가 이때 네. 50~60% 달했다. 맞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다시 안 붙는 게 확인되면 꼭 이게 뒤를 계속 해야 돼. 근데 감시도 하고 캤는데 다시 안 붙었는데 네. 이제 시간이 흐른 거야. 그럼 이제 슬픔은 잦아들지. 네. 왜냐면 상간자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는 거거든. 그럼 잦아들면서 이제 기웃거리면서 이제 삐딱해. 그때도 반성을 하는. 그게 회복기다. 회복기. 마지막 회복기. 회복기도 마지막 잔불 제거, 우리가 산불이 나고 나서 산불을 끄고 나서도 꼭 이렇게 여러 그 군경이 동원돼 가지고 막 낙엽 밑에 계속 쑤시고 다니거든요. 잔불 제거하는 거거든. 잔불 제거 단계가 꼭 필요하듯이 회복기에도 잘 구별해야 된다. 두 가지 구별. 진짜 끝나고 회복된 건지 다시 붙은 건지. 회복기가 좀 착각 현상을 일으켜. 집에 잘하네 이제. 근데 이게 다시 붙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슬픔기 때 그걸 체크를 해야 된다. 슬픔기 때 체크를 계속 했는데
안 붙은 거야 다시. 근데 회복기에 들어오면 진짜 끝나고 회복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됐다. 그때는 이제 부부 상담 받아도 되고 이제 된 거야. 저하고 상담은 종료. 네. 난 상담 안 합니다 이제. 네, 네. 제발 좀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 합니다. 할 게 끝났어요. 없어요 이제. 네, 나 여기까지만 저기 해드리면 돼. 하지만 요때도 이제 뒤는 살짝 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약간 이제 요때 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이렇게 철벽 치지 말고 네. 여지를 둬라. 좀 지금 받아주고. 나가 있는 경우는 들어와라. 들어오는 신호를 살짝 보내라. 네. 그것도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들어와서 뭐 잘해보자 이런 거 하지 마. 갑자기 뭐 부상담도 받고 이제 잘해보자. 우리 뭐 가족이잖아 이런 거 하지 말고 더 튕겨나갑니다. 그때 그냥 쿨하게 들어와. 뭐 바깥에서 그러고 있어. 그냥 들어와서 뭐 우리야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는 각방 쓰더라도 그냥 애들이나 좀 보고 그리고 집에서 편하게 지내. 이렇게만 해라. 살짝만 여지만 줘라. 네. 또는 집에 있는 경우는 건드리지 마라. 네. 자꾸 다가가지 말고 그쪽에서 기웃거리면서 뭐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상간녀를 이를테면 잊고자 뭐 여행 가자 그러면 그런 네. 거나 그냥 따라가 주고 쿨하게 가서도 뭐 옆에 딱 붙어 있지 말고 좀 거리 두고 이러면서 스스로 그 미련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이렇게 벗어나게끔 만들어라. 네. 헤어나게끔.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5개 단계를 꼭 거쳐야 된다. 네. 네,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대장정이네요, 자, 진짜. 네, 대장정. 아, 이게 너무 힘들어. 너무 학술적으로 들어갔네. 자, 그렇게 하시고 저희 그 네. 여풍당당 바람쥐센터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안녕.